자, 봅시다. 192쪽 몰농도, 퍼센트 농도, 몰농도 배운 다음에 표준 용액 배우고 걔네들 치환하는 거 배우고 뭐 그딴 거 할 거야. 알겠지? 가보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따라와. 여기까지. 오늘 배울 거는 농도에 대해서 배운다. 별거 없어. 딸랑 2개. 몇 개? 2개. 그럼 공식도 몇 개? 2개. 끝. 오케이? 그럼 농도를 배우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니네가 좋아하는 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나? 몰 좋아하잖아. 그지? 몰 어떻게 구했지? 질량 개념에서만 생각하면 돼. 질량 개념에서 질량으로 나왔어. 그럼 뭘로 나눠졌지? 화학 식량으로 나눠졌지. 분자면 분자량으로 나눠졌고 원자면 원자량으로 나눠졌고. 기억나지? 그래서 이걸 기호로 쓸 때 몰 N은 화학 식량 라지 M0라고 할게. 우리가 이제 이따가 배울 몰농도라는 것도 라지 M으로 표시를 하거든. 그래서 그거랑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쓴 거야. 그 다음에 질량 W 해서 요것만 알아두면 돼. 몰 공식이 2개가 더 있잖아. 부피를 뭐 0도씨 1기압일 때 22.4L로 나누는 거요.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 그렇지? 입자수가 나오면 아보가드로 개수로 나누는 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맞지? 그리고 요즘 문제 풀다 보면 화학 식량 대신에 무슨 말로 많이 나오니? 몰질량이라는 말로 많이 나왔었지. 니네 문제 풀이볼 했을 때, 요 앞에다가 1만 쓰면 돼. 1몰의 질량값이요 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똑같이 화학 식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지? 괜찮지? 오케이. 자, 요 몰에 대해서 알아두고 기본적으로 이제 농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니네 잘 알고 있는 퍼센트 농도를 배울 거야. 뭐 배운다고? 퍼센트 농도. 알잖아. 뭐 분해? 용액의 질량 분해. 누구의 질량? 용질의 질량. 질량 곱하기 뭐? 100. 한 개 퍼센트 농도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는 온리 누구로만 표시되어 있는 애야? 질량으로만 표시된 애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됐지? 그러면 여기서 요 식을 하나만 변형을 해보자. 용질의 질량값은 얼마예요? 라고 내비둬보자 이거지. 그럼 나머지 그냥 다 이쪽으로 이항하면 돼. 이항해버리면 얘만 밑으로 들어가니까 100분의 누구의 질량? 용액의 질량 곱하기 퍼센트 농도값을 곱한 값이요 라고 표시해주면 되지. 되셨어? 오케이.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 관련돼 갖고 용액의 질량을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어. 뭐 하는 경우가 있다고? 용액의 질량을 안 가르쳐줬어. 요 새끼를 가르쳐주지 않았어. 몰라 지금. 모르는데 뭔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친구를 웬만하면 뭐로 놓으면 좋아? 100으로 놓으면 좋아. 뭐로 놓으면 좋다고? 100으로 놓으면 좋아. 그러면 왜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100 약분돼 갖고 없어지잖아. 그럼 뭐 30% 뭐 소금이다라고 치자 이거지. 소금물이다라고 치자고. 뭐라고? 30% 소금물이다라고 치자고. 그럼 내가 용액의 질량을 몇 g으로 넣으면 100g으로 놔버리면 거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질량이 얼마구나? 30g이 녹아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그러면 이제 소금에 뭐도 구할 수 있어? 몰도 구할 수 있겠지. 소금에 NaCl이잖아. NaCl 질량이 30g 들어가 있어 라는 거지. 그럼 NaCl 화학식량을 넣어주면 되겠네. Na가 23이야. Cl이 35.5고 둘이 더하면 58.8이 되게 58.5가 되겠지? 그거 집어넣고는 몇 몰이 있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지. 자유자재를 니네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지? 별거 없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가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두 번째는 무슨 농도다라고 하냐면 몰농도라고 표현을 해줘. 뭐라고 한다고?
내가 몰농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 3단원 설명할 때, 우리 특강 할 때. 왜? 화학 평형할 때 몰농도로 계산했거든, 다. 그래서 링크 다시 올려줄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봐. 니는 어차피 학교에서 배울 거잖아.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육현이도 꼼꼼하게 보고 학교에 수업 때 미리 이렇게 들어놓으라고. 선생님 4단원 먼저 쭉 하고서 4단원 다 끝나면 다시 3단원 정리 한번 해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번 기말고사 때는 무조건 잘 보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냐? 여기서도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하고 비슷한 게 나와. 중화 반응에서. 오케이? 그럼 버려도 돼. 그거 버려도 80점은 나온다고. 그건 잘 치고. 아, 그것까지 맞춰서 90점 넘길 거야? 그것까지 맞춰갖고 100점 나오면 좋고. 화이팅! 실수하지 말고. 알았지? 실수 안 했으면 만점이에요. 아, 예. 네. 다들 그런 말은 하더라고. 자, 몰농도는 라지 M으로 표시할 거야. 뭐로 표시할 거라고? 라지 M으로 표시할 거고, 퍼센트 농도는 단위를 이렇게 퍼센트라고 쓰잖아. 몰농도는 단위도 라지 M이라고 써. 그리고 읽을 때 그냥 몰농도라고 표현을 해주고. 또는 단위로 뭐 쓰냐면 몰, 퍼, 리터 이런 단위를 써. 얘 단위나 똑같은 단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단위 2개 쓰는 것보다는 하나 쓰는 게 더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 라지 M HCl이요 라고 친다면 HCl이 0.1 몰농도 값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몰농도다 라고 읽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화학평형 할 때도 이렇게 몰농도 값을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화학평형 계산하는 걸 다 계산을 했었다고. 양적 관계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자, 공식 한번 가자. 자, 몰농도 공식은 쉬워. 용질의 몰을 용액의 부피값으로 나눠주면 돼. 간단하지? 자, 몰은 누구의 몰이냐? 주인공에 해당되는 거겠지, 당연히. 용질의 몰값을 용액의 부피값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용질의 몰 단위가 뭐야? 몰이잖아. MOL이잖아. 맞지? 용액의 부피 단위 값을 우리는 뭘 쓸 거냐면 무조건 리터 단위를 쓸 거야. 뭘 쓸 거라고? 그럼 미리리터로 나오면 뭐로 바꿔줘야 돼? 리터로 무조건 바꿔갖고 계산을 해줘야 될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괜찮지? 공식 쉽지? 너무 간단하지?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쓰느냐? 기호로 써보자. 라지의 몰농도는요, 용질의 몰, N, 용액의 부피, V 이렇게 쓰면 돼. 됐지? 그런디 몰을 직접적으로 안 가르쳐 줄 거다라는 거지. 용질 몇 그램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이제 몇 그램이 있어요? 질량으로 가르쳐 주면 뭘로 나눠줘서? 화학식량으로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풀었으면 화학식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부피가 리터 값으로 웬만하면 안 나와. 다 미리리터로 나와. 뭐로 나온다고? 미리리터로 나와. 미리리터로 나오는 부피값이다 라고 친다면 미리리터로 나오는 부피값이다 라고 친다면 걔를 리터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1리터가 1000ml잖아. 그러니까 이 미리리터 자체를 뭘로 나눠주면 돼? 1000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요렇게까지도 식을 연결해주면 돼. 괜찮아? 오케이? 딸랑 2개밖에 없어. 퍼센트 농도 공식 요거 하나랑 몰 농도 공식 요거 하나 요렇게 기억해 두면 돼. 요걸로 기억해 두는 게 좋고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호로 니네가 기억해 두면 된다 이거지. 원래 뜻 자체는 이제는 연결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괜찮아? 딱 해갖고 몰 농도 구하세요. 퍼센트 농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알겠니? 안 나와. 안 나와. 그런 문제 안 나와. 그런 문제 안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알았는데,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냐? 자, 유형 첫 번째 하나 딱 가르쳐 줄게. 유형 1요 했을 때, 용질의 몰 또는 용질의 양의
변화가 없대. 오케이? 용질의 양에는 변화를 안 시켰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고 0.1 몰농도 HCl이요 라고 쳤을 때 이 새끼 양은 변화를 안 시켰다고. 그런데 물을 더 쳐 넣던 거야. 아니면 증발을 시켜갖고 물만 없앴든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그럴 때 쓸 수 있는 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얘의 양은 변화가 없어. 첫 번째 뭐 했거나 물을 추가했거나 오케이? 두 번째 물을 뭐 했거나 제거했거나 됐어? 용매의 양만 변화시켰을 때 식을 어떻게 씁니까? 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 요 공식에서 갖고 올 거야. 자, 봐봐. 몰농도 라지 M은 부피분의 몰이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요거를 몰에 대해서 식을 쓰면 어떻게 되니? 라지 M의 부피오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요 새끼가 어떻다라 그랬어? 오, 일정하대. 얘가 일정한 상황이야. 문제에서 얘가 변화가 없거나 얘를 더 추가했어요. 얘를 더 제거했어요. 이런 식으로만 문제가 언제 설명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런 상황일 때 이 식을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일정한 상황이니까 요 새끼하고 요 새끼하고 무슨 관계 있니? 둘의 곱이 항상 같아야 되니까. 반비례 관계 있겠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얘 양을 변화시키면 얘 양도 변해 안 변해? 변해지. 얘가 2배 늘어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배가 되겠지. 뭔 느낌인지 얘가? 얘가 5배가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 5분의 1배가 되겠지. 그걸 그냥 식으로 만든 거야. 식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처음 상황의 몰농도와 처음 상황의 부피 M1 V1은 오케이? 얘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나중 상황이 됐을 때 나중 상황의 몰농도와 나중 상황의 부피값도 얘네들의 곱이나 얘네들의 곱이 항상 어떻게 가야 된다? 같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식으로 이렇게 니네가 푸는 형태로 나올 거다라는 거지. 아무 때나 다 쳐 쓰는 거 아니야. 언제만 쓴다고? 누가 일정할 때? 용질의 양의 변화가 없을 때. 물만 더 추가했을 때. 물만 제거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래서 몰농도 관련되었고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 이해 갔어? 두 번째 유형 갈게. 유형 2. 자, 유형 2는 뭐냐면 몰농도를 일단 만들어놔. 0.1 몰농도 HCl 수용액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치자고. 요 친구가 지금 500ml예요.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자고. 그럼 니네 체크해야 될 거. 몰농도 지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지. 용액의 부피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지. 그러면 요 새끼 지금 알고 요 새끼 지금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요 새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얘 화학식량 우리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도 집어넣으면 얘도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겠지. 그거 생각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하고서 요게 500ml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만 취하여 10ml만 가져왔다라고 한다고. 몇 ml만? 10ml만 가져왔어. 여기에서 10ml만 딱 가져온 거야. 됐지? 10ml만 가져오고 증류수, 물이 되겠지? 증류수 플러스 990ml를 더 넣어줘, 거기다가.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몇 ml가 되게? 1L가 딱 되게. 됐어? 그랬을 때 몰농도는 얼마예요? 몰농도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해야 돼? 뭐 잘하면 돼. 자, 일단 요 친구랑 요 친구를 이용을 해서 뭘 먼저 구해놓으면 좋을까? 그렇지가 아니라 몰농도는 지금 나왔는데 몰농도를 왜 구해? 이씨. 뭐를 구하라고? 뭘 구하라고? 뭐를 먼저 구하라고. 구해보자. 어떻게 구해? 곱해요.
라지 M은요, 그냥 아예 식을 바꿔버리자. 자, 스몰 n은요, 뭐에다가, 몰농도에다 곱하기 뭐 하면 돼? 부피하면 되지. 근데 부피 단위는 무조건 뭐 단위로 쓰라고? 리터 단위로 쓰라고 했으니까, 몰농도가 0.1이고, 얘 500ml를 1000으로 나눠주라 그랬지? 그럼 얼마 나와? 0.5 나오겠지? 그럼 얘는 0.5를 이렇게 곱해줘. 그래서 몰을 먼저 구하라고. 몰이 얼마? 0.05몰이에요. 이렇게 구해놓는 거지. 되셨어? 그럼 네 500ml에 이 새끼가 골고루 녹아있을 거 아니야. 0.05몰이. 골고루 녹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딱 얼마만? 50분의 1만 취했지. 그럼 몰도 딱 50분의 1만 들어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여기서 구하라는 몰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0.05몰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거에 얼마? 50분의 1만 필요해 라는 거지. 맞지? 용액의 부피 얼마야? 1리터. 그럼 1리터 이러면 되는 거야. 밑에 1로 법문수로 풀면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요런 유형도 되게 잘 나와. 그러니까 별거 없다고. 유형 몇 가지만 알고 문제 직접 풀어보면 할만하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풀면 어떻게 되니? 50분의 100분의 5요. 이렇게 되겠지. 얘 약분돼 갖고 얼마? 10. 그치? 응. 그럼 얼마? 0.001 몰농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뭔 말인지 이해 가시다? 괜찮아? 할만해? 이 정도면 뭐 할만하지 뭐. 됐어? 자, 마지막 유형 3. 유형 3는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세요. 또는 몰농도를 뭐로 바꾸세요? 퍼센트 농도로 바꾸세요. 요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퍼센트 농도는 다 질량으로 나왔잖아. 근데 몰농도는 여기는 질량으로 나온 거 맞아. 맞지? 근데 여긴 뭐로 나왔니?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 이렇게 바꿀 때 꼭 필요한 거 필요한 게 뭐냐? 용액의 밀도를 문제에서 무조건 가르쳐 줄 거야. 밀도 D라고 표현하거든.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야. 뭐분의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1번 질량에 대해서 식을 쓰면 밀도에다가 뭐 곱해줘? 부피 곱해주면 돼. 2번 부피에 대해서 식을 쓰면 뭐분의? 밀도분의 뭐? 질량이요. 이러면 돼. 뭔 느낌인지 알겠어? 퍼센트 농도가 가르쳐줬다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저기 식에 봤을 때 용질의 질량하고 용액의 질량하고 용매의 질량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는데 용질의 질량을 알았다라고 치자 이거야. 그럼 용질의 질량으로 뭘 구할 수 있어 없어? 화학식량 알려주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용액의 부피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을 이용을 해서 그걸 뭘로 나눠주면 밀도로 나눠주면 용액의 부피가 나온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요 과정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퍼센트 농도가 나왔다라고 치자고. 그럼 퍼센트 농도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해놓는 거야. 뭘 구해놔? 일단 용질의 질량 구해야지. 용액의 질량 구해야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용질의 질량으로는 뭐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용액의 질량 같은 경우는 뭘 하기 위해서? 용액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이용해서? 밀도 이용해서.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지? 뭔 말인지 알겠지? 또 하나. 그럼 몰 농도로 나왔어. 그걸 퍼센트 농도로 구하래. 그럼 몰 농도에서 내가 미리 알아둬야 될 거. 누굴 구해놔? 질량. 뭐를 알아야지. 뭐를 알아야 누굴 구할 수 있겠어?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용질의 질량 여기다 쳐 집어넣으면 되지. 맞지? 용액의 부피는 알아 몰라? 이것도 구해놔야겠지.
구해놓은 상태에서 그 용액의 부피를 이용을 해서 밀도 곱해갖고 뭘 구해나? 용액의 질량을 구해야지. 설명 들으면 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게만 되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설명은 이게 다야. 됐어? 핸드폰을 일단 사진 한번 찍어놔. 찍은 거 단톡에다 좀 올려놔. 세호야. 자, 그러면 책을 보면 192쪽은 설명이 된 거고요. 오케이? 193쪽에 표준 용액이라는 게 나왔거든? 보여? 이거 뭔 소릴까?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이요 라고 나왔잖아. 표준 용액 만들기가 또 시험에 잘 나와. 뭐 만들기? 표준 용액 만들기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제 만들 때 이제 어떤 기구들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만드는가라는 거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쭉 들어봐봐. 자, 가보자. 자, 표준 용액을 만들 때 필요한 기구. 첫 번째, 전자저울이 필요해. 뭐 필요하다고? 자, 일단 표준 용액이라는 거는 어떤 농도를 뭐 쓸 거냐면 다 몰농도 쓸 거야, 몰농도. 그럼 몰농도를 쓰려면 일단 용질의 질량을 알아야 뭐를 구하지? 맞지? 그래서 전자저울이 필요한 거야. 됐지? 그 다음 비커 필요하대. 용질을 녹인 후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옮길 때 사용한다. 비커. 됐지? 식기병도 필요하대. 비커에 남아있는 용액을 헹구거나 부피 플라스크의 표시선에 맞출 때까지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있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피 플라스크. 별표 쳐놔. 4개 다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부피 플라스크야. 일정 부피의 용액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라고 나왔는데 밑에 그림 보면 바닥이 평평한 상태에서 오목하게 호랑이 무슨 병이야? 호리병. 호리병. 호리병처럼 생긴 애야. 됐니? 근데 표시선이 있어. 표시선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지? 그 표시선에 약간 어떤 식으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표시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여기 써져 있어. 1리터짜리 또는 500ml짜리 또는 300ml짜리. 그러니까 부피 플라스크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나는 0.1 몰농도 HCl을 만들고 싶다라고 치자고. 자,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 거냐? 1리터짜리 만들지. 몇 리터짜리? 1리터. 그러면 0.1 몰농도야. 1리터야. 그럼 몰이 몇 몰 필요해? 0.1 몰이 필요하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내가 0.1 몰을 어떻게 구해? 질량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로 알아야 된다고? 질량. 그럼 0.1 몰이 필요하대. 0.1 몰이 필요하대. 0.1 몰이 필요한데 HCl이네. HCl 화학식량 얘 1에다가 얘 35.5잖아. 그럼 얼마야? 36.5. 36.5로 나누어서 0.1이 나와야 되니까 3.65g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되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3.65g, HCl 3.65g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어디에다가 담어? 비커에다 이렇게 쳐 담어. 3.65g의 HCl을 비커에다가 쳐 담어. 쳐 담고 누구도 같이 넣어줘? 중류수도 넣어줘. 중류수도 넣어줘서 수거하고 열심히 해. 됐어? 근데 얘가 좀 잘못되긴 했어. HCl은 원래 있는 상태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니까. 보통은 얘는 이제 원래 농도가 있는 상태로 수용액 상태로 보관을 하는 거야. 그냥 기체 상태로 있을 때는 염화수소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이 자식의 물에 녹인 상태를 염산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염산 많이 들어봤지? 왜? 왜 밑에 또 롯데리아니까? 배고파? 과자라도 먹어. 넌 자다 일어나갖고 저녁도 안 먹었잖아. 이따가 먹어. 설명 듣고. 자, 그래서 얘랑 중류수를 넣어. 대충 중류수는 양 상관없어. 1리터는 안 넘어가면 되는 거야. 됐지?
보통은 이제 뭐 HCl이라고 하지 말고 뭐 소금이다라고 하자고 NaCl 같은 거라고 치자 이거지. 걔를 이제 넣어갖고 열심히 휘저 다 녹을 때까지.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 넣어? 여기다 이렇게 쳐 넣는 거지. 쳐 넣으면 요만큼밖에 이렇게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에 요 벽면이나 바닥면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을까 없을까? 그때 식기병이 필요한 거야. 식기병에 증류수를 이제 요 비커에다 계속 이렇게 넣어. 그리고 또 막 흔들어갖고 여기다 또 쳐넣고 또 증류수 넣어갖고 이렇게 또 막 흔들어갖고 쳐넣고 계속 쳐넣는 거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더 이상 없어질 때까지 남지 않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증류수로 여기 표시선까지 쫙 넣어주면 딱 1리터짜리가 되겠지. 그렇게 표준 용액 만드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쉽지? 그럼 이제 내 얘기 잘 들어봐. 여기다가 아예 증류수를 몇 리터까지 넣고 1리터를 넣고 HCl은 좀 그렇고 뭐 염화나트륨이라고 친다면 염화나트륨 정확하게 딱 잰 그 질량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까? 라는 거지. 굳이 이렇게 귀찮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지. 그러면 왜 안 될까? 부피 1리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치? 1리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용지를 쳐 넣으면 부피가 약간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그럼 1리터가 아닌 거잖아. 그치? 1리터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거지? 그럼 몰농도 값이 어떻게 되겠어? 더 적게 나오겠지. 부피 값이 커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야. 식기병을 이용을 해서. 표준 용액 만드는 거 어렵지 않지? 근데 실험 문제로 자주 나와. 뭐 가로 열고 뭐 들어갈 말 뭐 이 상황에서 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어려워? 쉬워. 별거 없어. 됐니? 그리고 밑에 2번 보시면 희석한 용액의 몰농도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 그게 이거야. 유형 1번. 용액에 물을 넣었고 희석하면 용액의 부피가 달라지므로 몰농도도 변하지만 용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여기 식에는 MV는 M'V'이요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걸 서하면 그냥 처음 상황 M1V1 이나 나중 상황 M2V2 이렇게 그냥 써놓은 것 뿐인 거야. 괜찮지? 됐어? 오케이. 194쪽 봐. 자, 첫 번째 용액의 몰농도 구하기 설명이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퀘스천 문제가 2개 있어. 보이지? 두 번째도 희석한 용액의 몰농도 구하기 해가지고 예제가 하나 나와 있고 퀘스트 문제로 유제가 하나 더 있지. 맞지? 그 다음에 3번 혼합 용액의 몰농도 구하기 해갖고 예제가 먼저 나와 있고 그게 이제 유제 문제가 하나 더 있지. 그리고 4번에 퍼센트 농도와 몰농도의 변환해가지고 예제가 쭉 나와 있고 유제 문제로 5번, 6번이 나와 있지.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요거 6가지를 예제를 보고 보고 유제를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쌤한테 질문하면 칠판으로 설명을 해줄게. 알겠니?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찐으로 해봐 이제. 됐지? 먹으면서 해. 3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부터 그 뒤에부터 그냥 쭉쭉 이어서 나갈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